운이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습관만 있을 뿐.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일리 루틴. 습관을 바꾸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운을 끌어당기는 10가지 습관을 터득하면 평생 운이 당신을 따라다닌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뭐래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우에니시 아키라 박사님이고 옮긴이는 박재영님, 펴낸 곳은 센시오입니다. 유독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마치 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될 놈 될, 안 될 아니라는 말처럼 잘 되는 사람은 운을 타고난 것일까요?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합니다. 심리학 박사인 저자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운 좋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운을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는 등의 사소한 습관이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이런 하루가 쌓여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운 습관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면 누구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하자면 저자는 매일 나 자신에게 예쁜 말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음속을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남에게도 좋은 말을 건넬 수 있고 이것이 주변의 운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책은 이처럼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방법을 말투, 생각, 행동, 인간관계, 꿈 등 10가지 일상의 주제 안에서 소개합니다. 우선 이 책에 소개된 습관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습관 한 가지를 골라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생기는 변화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른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머지않아 당신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생을 보내려면 날마다 눈앞에 주어진 선택에서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좋은 오늘이 거듭되면 그날들이 모여 결국 운 좋은 인생이 되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우에니시 아키라. 머피 박사가 창안한 이론에 대한 책을 10여 권이 넘게 쓴 일본의 대표적 심리상담가이다. 여러 대학에서 심리학, 심리요법, 상담기법 등을 습득하여 30여 년 동안 정신과학과 긍정적인 사고법 등의 원리를 통합한 독자적인 이론, 즉 파저티브 마인드 시어리를 체계화하여 심리상담과 정신개발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해오고 있다. 본문 1장. 운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존재. 나한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다. 앞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 콤플렉스 덩어리라서 자신감이 안 생긴다. 평소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자신이 싫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면 운과는 인연이 멀어지고 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인기 배우나 가수로 환생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인생에서 지금의 나 자신으로 태어난 것은 무척이나 특별하고 운명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된 자신을 좋아해야 매일을 더 행복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좋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자신이 싫다고 생각하면 꿈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좀처럼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내 자신이 싫다라는 감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운을 얻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인생에서
지금의 나 자신으로 태어난 것은 무척이나 특별하고 운명적인 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방법. 지금까지 내 자신이 싫다라고 느끼며 지내온 사람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품으려고 해봤자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운을 가까이 끌어당기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는 동시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종이에 적거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상사가 늘 나한테만 귀찮은 업무를 떠넘겨서 일하기 싫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엄격해서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다.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실컷 뱉어내는 거죠. 성격이 진지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바꾸기 위한 행동이므로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종이에 다 적은 뒤 찢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면 먼저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내 말 좀 들어줄래 하고 부탁해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퍼져 있던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고 그 대신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비워야 그 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2장. 운이 좋은 척하면 운이 진짜 좋아진다. 일단 믿는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목사이자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쓴 조셉 머피 박사의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반드시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도 마음속으로 그게 될 리가 있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의 힘을 꺾어버리니까요. 혹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마 무리일 테지만 꿈꾸는 건 돈도 안 드는데 꿈이 이루어지면 기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아직 자신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마음이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감이 행동력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력이 현실을 변화시킬 테니까요. 끊임없이 믿으면 매사가 확신으로 바뀝니다.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내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셀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다시 그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셀프 이미지란 심리학 용어로 자신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뜻합니다. 셀프 이미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부모와 친구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향 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는 운이 나쁘고 내 인생에는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난다는 셀프 이미지를 그리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행여 어떤 일에서 실패했을 때 역시 난 안 돼. 난 늘 실패해 라고 자책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셀프 이미지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재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즉시 생각을 바꿔서 그렇지 않아 나는 운을 얻을 수 있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정적인 마음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부정적인 마음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회복됩니다. 3장. 모든 말에 운의 씨앗이 숨어 있다. 말 한마디 예쁘게 했을 뿐인데 말의 힘을 사용해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매일이 따분하다. 이 세상에는 온통 슬픈 일뿐이다. 하기 싫은 일투성이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나한테는 재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이런 말들을 항상 입에 담고 있나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나쁜 에너지가 자라고 커져서 운을 물리칩니다. 일상생활에서 귀찮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은 힘들 것 같다거나 좀 더 쉬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설령 흥미를 느끼는 일이 눈앞에 있다 해도 시간이 걸릴 듯하니 관두자. 좋아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손이 많이 갈 듯하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그 일을 놓치고 맙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매일이 즐겁다. 일하는 보람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좋은 운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말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험담에 동참하지 마라. 사실 험담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신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험담과 욕을 늘어놓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동료와 식사하러 가면 반드시 일이나 상사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 분위기가 된다. 친구 여러 명과 만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친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동료가 땡땡 부장은 성격이 너무 안 좋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라고 동의를 바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맞아라고 말하면 자신도 험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좋은 사람이야 라고 부정하면 자기만 좋은 사람인 척하네라는 감정의 분풀이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난 부장님 성격을 잘 몰라 라거나 그런 면도 있지 라는 정도로 의견을 삼가는 게 무난합니다. 프랑스의 격언 중에 듣는 사람이 욕쟁이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나는 험담에는 흥미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는 조심하게 될 겁니다. 남에 대한 험담은 운을 가장 멀리 차버리는 말 습관입니다. 4장. 부정적인 생각은 찾아오는 운도 막는다. 재수 없다는 생각을 지운다. 퇴근 후 남자친구하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잔업을 시켰다. 태풍 때문에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재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 모아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나쁜 기분이 쌓이면 그 일과 관계없는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가 치밀죠. 그러다 보면 일에서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와 오해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다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더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이런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차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분을 전환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환기시켜야 해요. 만약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야근 때문에 약속을 깨야 한다면 누구나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아무리 짜증을 내봐야 야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야근을 하면 내일 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태풍으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여행 가서 태풍을 만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이번에 못 쓴 여행비를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여행지로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전환될 겁니다. 바뀔 수 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운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분을 다스립니다. 실패가 진짜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방면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실패를 나만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실패에 낙담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는 쓸모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며 심각하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남은 위인들도 모두 실패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을 때 이 실패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로 업무를 거의 마쳤는데 잠깐의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지워버렸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최악이야 라며 자책하지 말고 다시 작업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거나 더 중요한 일에서 실수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중요한 데이터는 확실히 저장해 놓자. 데이터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복사해서 다른 파일에도 저장해 놓자라는 식으로 실수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패는 공부입니다. 실패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더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마저 빼앗깁니다. 실패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으면 실패를 디딤돌 삼아 좋은 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되돌아보아야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꿈이 있는 사람에게 운이 함께한다. 바라면 이루어진다. 학창시절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에게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하자는 메일이 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공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한 세미나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런 여성 경영자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누구든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즐겁거나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괴롭거나 슬픈 일을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괴로울 때 낙담하면 또다시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는 기대와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 가슴이 설레고 희망이 생겨 긍정 에너지가 샘솟고 이는 다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강한 힘이 됩니다. 마음에는 기대와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꿈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꿈과 소망을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두근거립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면 마음속에 긍정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 에너지는 긍정적인 현상, 즉 운을 끌어당기지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 꿈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누구든지 어릴 때는 마음대로 상상을 즐겼을 거예요. 전래동화를 읽고 커다란 성에 살고 싶다거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상상력을 잃어갑니다. 세상의 혹독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상상에도 자꾸 제약을 두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루어지지도 못할 허황된 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상상했기 때문이지요. 생각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내가 되고 싶다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상상하는 것이 꿈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6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일단 한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갈증 나는 목을 축일 수 있다라는 독일 격언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야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라는 프랑스 격언도 있죠. 이 말들은 결과는 행동에서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격언이나 민화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먼 옛날부터 운을 얻으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무심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술 향상을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누구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히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 운을 좋게 하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동력을 익힐 수 있을까요? 재미있어 보이거나 흥미를 유발한 일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겁이 많거나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성향이라면 흥미가 생긴 일을 앞에 두고도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 이 일을 하면 시간을 빼앗길 텐데. 도전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만 볼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도전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어깨에 힘을 빼고 앞일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겁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앞일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저절로 행동력이 향상됩니다. 7장. 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 호감도 스펙이다. 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일례로 소희 씨는 현재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원래 프리랜서 연주자로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일해온 탓에 건강을 해쳤고 더 이상 연주자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죠.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은 할 수 없으니 뭘 하면 좋을까?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지인이 피아노 강사를 찾고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그럼 내일 좀 도와줄래?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어떻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소희 씨가 평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절한 성격이라서 지인들에게 호감을 얻은 덕분입니다. 이렇듯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운을 얻기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자신도 소중히 여겨져서 좋은 운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나부터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일수록 사소하지 않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걸 누가 모르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 먼저 돌아봐야겠지요. 나는 어떤 약속이든 꼭 지키려고 하나요? 잘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상의 중요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소한 약속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마음 맞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해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 정말 지켰나요? 동료에게 조만간 좋은 치과 소개해줄게 라고 말해놓고 정말 지켰나요? 업무상의 약속과 달리 이런 약속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상대방도 신경은 쓰이지만 사소한 일이니 잊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약속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줬구나라며 감격해서 호감을 느낍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어 운에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8장. 일상 속 작은 운을 발견한다. 소소한 수다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괴로움을 느낍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기는 단순한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즐겁고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날마다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손쉽게 긍정적인 마음을 채워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과 즐겁게 잡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잡담을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죠.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관심이 갔던 일 등 일상적인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 너무 즐거운 일이 있었어. 와, 무슨 일인데? 이런 사소한 대화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즐거운 잡담은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일상 속 작은 쉼의 중요성. 요즘 피로가 안 풀려서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바쁜 날이 계속되어서인지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난다. 늘 스케줄에 쫓기는 느낌이라 마음이 편안해질 틈이 없다. 이런 기분이 들면 기력과 체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즐거운 기분을 회복하려면 느긋하게 쉬어야 합니다. 쉰다고 하면 장기 휴가를 가는 등의 특별한 일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쉬는 겁니다.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외출은 삼가는 편이 좋겠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푹 담그는 것도 좋은 휴식입니다. 바쁜 날이 계속될 때는 좀처럼 쉬지 못하겠지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틈틈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방법도 좋겠지요. 스케줄 사이사이에 공백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시간은 그 무엇보다 효과가 좋은 명약입니다. 휴식으로 긍정 에너지가 쌓이면 운을 끌어당기는 힘도 다시 생겨날 겁니다. 휴식은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9장. 남을 위하는 마음이 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한 남성이 결혼하자마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제대로 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쾌락만 좇는 사람들은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즐거움만 탐닉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고 기원합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생각이 바뀌면 신경이나 호르몬의 균형이 좋아져서 자연 치유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 또한 충족되고 마음의 긍정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집 주위를 청소하거나 공원의 잡초를 제거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들었더니 아팠던 몸이 회복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보살피며 고민거리가 사라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봉사하는 행동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은 사랑은 돌고 돌아 나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바라지 말고 준다.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보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만 할 때는 얻지 못한 것이 주는 입장이 되면 얻을 수 있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듯이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행동을 자주 해보세요. 일상이 따뜻해지고 마음에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 차서 좋은 운을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인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10장. 웃음과 운은 전염된다. 가벼운 칭찬이 상대를 춤추게 한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자기 중요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는 나는 중요한 존재여야 한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같은 욕구로 돈에 대한 욕심이나 무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인간관계학의 대가 데일 카네기도 인간의 욕구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자기 중요성을 충족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 칭찬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해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친구를 도와주었다고, 심부름을 잘했다고, 심지어는 밥을 잘 먹었다고 칭찬받기도 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갈수록 칭찬받거나 격려받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시시해. 나한테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내 인생에는 희망이 안 보여. 이런 생각을 하며 깊은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감을 잃고 자기 중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은 크게 기뻐합니다. 대리님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지각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는 주변 정리를 참 잘해. 항상 주변이 정갈하고 깨끗해. 부장님은 글씨를 정말 잘 쓰시네요.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칭찬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칭찬을 건넨 내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상대방의 자기 중요성을 충족시켜주면 칭찬을 받은 사람이나 한 사람 모두 행복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다. 독일의 데모노 괴테는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을 집대성한 탈무드에는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로운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담겨 있지요. 많은 위인과 문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칭찬이 그만큼 우리의 잠재성을 일깨우고 사기를 북돋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의 엄격한 지적과 비판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칭찬이 더 큰 성과를 보입니다. 내 생각은 독창적이고 훌륭하구나. 그 부분을 키우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넌 성격이 사교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그 장점을 더 크게 키워보렴. 이렇듯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칭찬해보세요. 상대방의 자기 중요성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나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장점은 금방 눈에 보입니다. 자세가 좋다. 목소리가 곱다. 글씨를 잘 쓴다. 패션 센스가 있다. 영어를 잘한다 등 무엇이든 칭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표현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결국 그 운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독이 되는 칭찬, 약이 되는 칭찬.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체적으로 칭찬하기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잘 준비해서 설득력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기쁨이 훨씬 더 커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외의 부분 칭찬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머리가 좋다고 얘기해봤자 별 감흥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미인에게 아름답다고 칭찬해봐야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일 수 없지요. 그들에게 그런 칭찬은 늘 듣는 말이라서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관점에서 칭찬해야 효과적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거나 미인에게는 정말 마음이 고우세요 라고 칭찬하면 상대방은 그런 점을 봐주다니 라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하기입니다. 1대1로 칭찬하기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칭찬하면 칭찬받는 사람의 기쁨은 배로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아서 자기 중요성이 한층 더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간접적으로 칭찬하기입니다. 본인이 없는 곳에서 친구나 동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말 센스가 넘치고 일을 잘해요 라고 말해놓으면 본인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제3자를 통해 듣는 칭찬은 마음에 훨씬 더 와닿습니다. 칭찬을 잘하는 4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상대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부자 되세요.